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친노동 대통령 손도 뿌리친 민주노총. 계속해서 조선일보. 탈원전 대못 박다. 또 국민일보.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당원의 지도사상 삽입. 그리고 서울신문. 절대 권력자 시진핑. 다음은 세계일보. 다주택자 돈줄 옥죄다. 집테크 시대 저문화. 이번엔 중앙일보. 시진핑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 아울러 경향신문. 투기성 대출 압박해 가계부채 잡는다. 이제는 한국일보. 노정 대화 물고 막아버린 민주노총. 마지막으로 한겨레. 시진핑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 2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이 공산당 당원에 올랐는데 마오쩌둥이 차지했던 그동안의 지위, 위상, 이제 시진핑도 그만한 위상을 얻게 됐다는 소식,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장기 집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넘어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심지어 사실상의 중국 황제가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네, 막강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만이 아니죠. 반군이 인지를 죽이건 말건 정면 돌파했던 철혈 지도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으로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세우려 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일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공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려는 아베 일본 총리, 최근 총선에서 압승했지요. 우연의 일치인 건지 스트롱맨으로 포진한 한반도 정세, 문재인 한국 대통령만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외교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 의견까지 더해질 때 방송이 더욱 빛나겠죠.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적극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집회 1주년을 맞아 청와대 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서연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9.8도, 파주 4.3도, 대관령은 영하 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이상 올라서 서울, 광주, 부산 21도, 대전과 전주가 20도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아침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경기 북부와 충청 이남 곳곳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시거리가 거창은 90m, 순천 150, 안동과 파주가 400m 정도로 무척 짧아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충분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고 낮 동안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중국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이 지도 이념으로 삽입됐습니다. 지도 이념의 이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원 수정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는데요.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공산당 당원에 삽입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시진핑 주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국 공영방송 BBC는 시진핑 주석이 절대 권력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요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근혜계의 대치가 사생결단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의결했지요. 이에 친박계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논의할 의원총회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당헌과 당규상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국당 의석이 107석이므로 의원 37명 이상이 반대하면 두 의원의 제명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 측은 두 의원의 제명을 관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당내 갈등은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서청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녹취록의 존재가 홍준표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남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의 일원인데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낙마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리고 만약 녹취록이 있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그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아직 지금 대법원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서는 이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일명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해 저금리 금융 지원과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 히든 챔피언 심사 자료를 보면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는 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다. 네, 팩트를 적은 거지만 왜 굳이 이런 말을 넣었을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다스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즉 다스가 글로벌 중견기업을 키울 목적으로 만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형과 처남이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다스에 대한 이제 수출금융 지원을 저희가 보니까 2009년에 60억 원 수준의 이제 수출 지원을 했다가 2014년에 최대 545억 원 정도까지 수출 지원을 합니다. 00년과 04년에는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금리가 4%예요. 근데 MB 이후에 09년, 13년, 14년 이후에 신용대출로 전환해 주는데 대출 규모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반면에 금리는 역시 4%대로 갔습니다. MB 정부 출범하기 전 07년에는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역시 이때도 금리 4%인데 박근혜 정부 때 15년과 16년에 신용대출로 바꿔버립니다. 그때도 금리가 4%로 일정하거든요. 담보와 신용대출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대출 리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상한 특혜지요. 김정우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인 점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적폐 중에 적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특혜 지원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빌려준 돈이 60억에서 660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0년 동안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SBS 보도가 있기 전인 2009년 4월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한 보도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금열 사장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고 SBS 보도국장이었던 최금락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하금열 전 사장은 보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즉 SBS 노조는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 기사를 보도한 SBS 기자는 정보 출처는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명품 시계 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 이렇게 지시한 인물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측근인 것으로 드러났죠.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2009년 당시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 대검의 협조가 있었던, 그래서 대검도 공범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이인규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마치 이제 본인의 책임은 아니고 국정원에서
또 국정원 주도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또 이인규 중수부장의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국정원이 이번에 잘못된 거는 밝혀졌지만 검찰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경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대선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죠. 대선 지난 다음에 말이죠.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보았더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이틀 전에 박근혜 후보가 유세 도중 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었는데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불과 10여 분 뒤 국정원도 보도 자료를 낸 사실이 주목됩니다. 그 경위에 대한 의혹이 많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겨우 10여 분 사이에 경찰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입장을 발표한다는 게 사전에 경찰과 국정원이 모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당시 압수수색은 댓글 작업 장소인 심리전단실을 중심으로 반나절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정된 장소만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를 살펴보려 하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은 이상한 낌새를 챘다고 합니다. 평소 쓰지 않던 사무실에 사용 흔적도 없는 책상만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이른바 위장 사무실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18대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19대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의 허가 취소와 중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법의 노조인 전교조 전임교사에 대한 휴직 허가는 불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당초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해 대선 이후에 판단하자 이런 의견이 강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완전히 알박기 하려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강원랜드 문제를 거론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를 묻는데 당시 감사를 해서 다 검찰에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수사되지 않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거 맞습니까? 장관님? 이휘래 사회자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권 의원은 공교롭게도 강원랜드 부정청탁의 핵심 용의자. 망극한 이 상황에서 한마디. 우리 백혜련 의원님, 굳이 위원장인 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밝히고 싶으면 밝히십시오. 대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밝히고 싶으면은 기자회견장 가서 그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박이 섞인 권성동 위원장 발언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한마디 하고.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면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포문을 여는데.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을 하시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전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공정성을 현재 훼손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마이크가 꺼지자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비웃는 소리도 잘 들리는데. 전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권성동 위원장께서 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불편한 권성동 의원, 최근 자신을 향한 의혹이 여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듯. 지난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집권당 됐다가 완장찬 역할 그만하세요. 이 와중에 검사들에게 훈계하는 팔자 좋은 권성동 의원. 그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무리한 수사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훈수. 봉급제의 샐러리맨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매번 정치검찰 소리 듣고 국민으로부터 나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권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지금 나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용의자가 검사한테 훈수를 두네요. 예. SBS 러브 FM 103.5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접하고 계십니다. FM 105.7 KNN 러브 FM을 통해서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여러 의견을 보내주신 애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조관훈님, 축제의 장이 돼도 모자를 파네 청와대 행진이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 7853번님 촛불 집회 1주년은 광화문이 아닌 국회 정당이 있는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0117번 쓰시는 분 기억에 좋지 않을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 집회 국민들의 충돌은 순수한 작년 촛불과는 달리 감정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미숙님 촛불 민심을 시민단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에 민심이 따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김소영님 해외에서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촛불 집회 청와대 행진이 촛불 집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행동하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 맞아서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청와대 행진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이 회동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동이 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또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습니다. 노동이 어떤 국정의 파트너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또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아주 심해졌고 또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새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이전에 우선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만찬 회동에 불참한 이유로 청와대의 일방적인 진행을 탓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민주노총에 소속된 산별조직과 산하조직을 따로 초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조직을 초청하면서 민주노총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이는 청와대가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한 내부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계와의 대화 의지에 따라 청와대 회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적극 화답하고자 했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어서 향후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장이 다시 한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이상은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동계와 청와대의 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의 물꼬를 민주노총이 막아버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내세우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회담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기로 한 건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 동안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노사정위원회에 20년 가까이 불참하고 있는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가계부채의 액수가 2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방안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책 하면은 DTI죠. 이건 일명 신 DTI인데요. 네, 기존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사람은 어림잡아 신규 대출 총량이 1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 상환 비율보다 더 강한 규제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도 도입됩니다.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부채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원리금을 심사해서 대출 총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됩니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받을 때 소득 인정 범위를 넓혀줄 예정입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당시 국정원의 KBS 담당 정보관이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KBS에 보도 불가를 요청한 기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을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보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종용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는 담당 부서장이 승인하지 않아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대영 KBS 사장 뭔가 해명해야 되겠죠?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고대영 사장이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을 해친 장본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2달 가까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성재호 본부장이 KBS 이사회를 향해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재호 본부장의 집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대영 사장 2011년 보도본부장 할 때도 현대차 자동차에 자기 간부들 줄줄이 데리고 가서 골무접대 받았습니다. 술 먹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9년 보도국장 당시에 93%의 불신임을 받았고 2012년 양노조 신임투표에서 85%의 불신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여론조사에서 무려 88%의 구성원들이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가히 경이적입니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3번에 걸쳐서 불신임을 받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장으로 앉혔습니까?
이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사 소개는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MBC를 감독하는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여당 추천 이사 3명이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인데요.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은 다음 달 2일 정기이사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개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은 분 소식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에게 물려서가 아니다. 다른 병균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은 개지요. 2호 공감의 프란다스의 개, 그래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다스, 다스. 근데 다스는 누구 거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